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3급 자격증 과정을 맡은 연성대학교 반려동물과 강수민입니다. 자, 우리 지금 미용 관리 부분 중에서요. 애완동물 미용 관리 부분 중에 기자재 관리랑 그 다음 한 게 안전위생관리였죠. 그 다음 지금 이제 오늘 할 거는 고객 상담 부분인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살짝 조금 지루하긴 할 건데요. 실습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 조금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학습은요. 자, 애완동물 미용 고객 상담입니다. 자, 우선 우리 학습 목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건 고객 응대하기 부분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고객 관리 차트 작성하기, 자, 차트 작성 매뉴얼 구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고객 관리 차트 작성하기, 자, 차트 작성 매뉴얼 구성입니다. 우선 고객 관리 차트 작성 매뉴얼에 따라서 고객 정보와 또 방문 동기와 또 고객 요구 스타일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고객 관리 차트 작성 매뉴얼에 따라서 애완동물의 품종, 또 성별, 나이, 건강 상태, 또 개체 특징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 고객 관리 차트 매뉴얼에 따라서 애완동물의 피모 상태를 파악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 관리 차트 작성 매뉴얼에 따라서 애완동물의 생활 환경을 파악해서 기록을 하고, 또 미용숍에 걸려온 전화 정보를 고객 관리 차트 작성 매뉴얼에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 지식입니다. 우리 NCS 학습 모듈에 나왔던 게 먼저 필요 지식, 학습 목표 나오고, 그 다음 필요 지식 나오고, 그 다음 나왔던 게 수행 내용 나오고, 그 다음 수행 순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보면 이제 뭐 교수 학습법부터 해서 평가 방법, 뭐 피드백부터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선 뭐 자격검정이나 시험에서는 이론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게 필요 지식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요 지식 부분에 뭐 많은 것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자, 필요 지식인데요. 자, 고객 관리 차트 작성 요령입니다. 자, 고객 정보 기록하기. 고객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부분만 받아야 합니다. 지금 고객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게 많이 엄격해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학원에서도 보면 주민번호 앞에 이제 써 있거나 주소나 개인 전화번호가 써 있으면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에 아니면 캐비넷에 따로 보관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정보에 대한 거, 개인 정보에 대한 거는 관리를 잠금 장치를 잘 하셔갖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부분만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또한 고객의 정보는 애완동물 숍 안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깐 이제 간단하게 조금만 알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수행 팁에 나왔던 건데요. 이 법에서 이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또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또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합하고 그 다음에 정당하게 또 수집해야 합니다. 근데 우선 고객이 나는 이걸 안 하겠다, 사인을 안 하겠다 하면 사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기를 해서 거의 이 자료가 있어야 뭘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거의 오케이를 하시는데, 혹시나 예민한 분들이 가끔 한 100명 중에 1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굳이 억지로 이거를 받아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런 분들은 자의에 의해서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완동물의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또 애완동물의 정보 기록은 미용 스타일과 또 미용 시간, 미용 제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다.
자, 정보 기록해야죠. 나이가 몇 살인지부터 해서 종류가 뭔지, 그다음에 뭐 생활 환경이 어떤지, 뭐 얘가 뭐 밖에서 사는지, 뭐 집안에서 사는지, 그다음에 뭐 산책을 자주 하는지, 그리고 뭐 이동을 자주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또 애완동물의 정보로는 애완동물의 이름 있고 또 품종 있고 나이 있고 중성화 수술 여부 있고 또 과거 병력 등을 간단하게 기록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미용을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과거에 얘가 지금 노령견일 경우에는 과거에 뭐 병력이 있다. 이래서 뭐 얘가 우리 강아지가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약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라든가. 그래서 만약에 잘못돼서 위험할 것 같다 싶으면 동물병원이 있는 동물병원 안에 있는 미용실을 방문을 해라. 이렇게 해서 다시 그 고객을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아기 때부터 다녔던 분들은 감안하고도 손이 바뀌는 게 싫으니까 그냥 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동의서 같은 거 받고 미용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방문 시 스타일북 작성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미리 동의를 받습니다. 우리 요즘에 어디 뭐 SNS에 우리 강아지 사진 돌아다니면 또 난리 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올려도 되냐고 꼭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이제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거 뭐 개체별 특징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뭐 애완동물의 이름, 뭐 품종, 나이, 뭐 중성화 수술 여부, 막 이런 거는 개체별 특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정보 기록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미용 스타일 기록하기. 자, 미용 스타일은 날짜별로 기록하기도 하지만 전자 차트를 사용하여서 기록하며 애완동물의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작업 전후에는 반드시 스타일을 기록해서 다음 작업을 할 때 고객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뭐 이제 하다 보면 지금 뭐 전자 차트 같은 것도 요즘에 프로그램이 워낙 잘 나와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이제 보니까 굳이 이렇게 돈 안 들이고도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잘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활용을 해도 되고, 그리고 미용 스타일에 대해서 날짜별로 기록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뭐 이런 거 해야죠. 뭐 6mm 썸머, 6mm 썸머, 뭐 길이, 뭐 다리 털 길이 뭐 몇 센치 남겼고, 뭐 심하게 엉켰었고, 그래서 뭐 추가 요금을 얼마를 받았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얘가 뭐 이렇게 했을 때 뒷다리를 만졌는데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슬개골탈구 수술을 했었던 적이 있었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어느 부분이 예민했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물려고 했었다. 이런 내용들을 미리 이제 미용 차트에 이제 작성을 해놓으면 그 다음번에 할 때는 또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놓고 사진들 얼굴 사진 찍어놓고, 자 이렇게 하면 너무 길다 하셨으니까 조금 짧게 하는 걸 원하심,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 써놓죠. 많이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미리수나 날의 미리수 뭐 6mm, 얘는 꼭 6mm를 해야 돼. 왜 뭐 3mm로 하면 피부가 뭐 빨갛게 올라와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찰과삭처럼, 아니면 집에 가서 너무 긁어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피부가 예민해서 많이 긁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좀 미리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꼭 이제 다른 거 묻지 않고 바로 6mm로 이제 미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록 정리와 갱신하기. 고객의 개인정보와 애완동물의 신체 건강상의 정보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 고객에게 확인하고 다시 작성한다. 자, 이제 그거예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처음 딱 오면 얘가 그냥 무조건 걸어 다니는 거에 눈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얘가 지금 뭐 시선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걸으면서 뭐 다리를 들고 걷지는 않는지, 그리고 다리를 절지는 않는지, 그리고 걸을 때마다 똑바로 못 걷고 다리가 자꾸 꺾이는지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많은 동물들을 보게 되면 걸음걸이 하나만으로도 이 아이가 어디가 좀 이상하다, 이게 바로 이제 눈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고객에게 견주가 또 얘기를 해주겠죠. 얘 뭐 그 전에 뭐 어땠어요. 뭐 이제 대부분 어떤 얘기 제일 많이 하시냐면 발톱이 예민해요. 근데 발톱 깎는 거는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고객들은 견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발톱을 깎았는데 뭐 그 전에 피가 한 번 나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워낙에 걔들은 발톱 깎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예민한 거죠. 근데 만약에 발톱 3개 깎는 건 다 괜찮았는데 뭐 마지막 뭐 오른쪽 앞발에만 민감했다 이러면 그 앞 다리에 무슨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발바닥에 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뼈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트라우마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졌을 때 피부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미용 관리 차트 작성인데요.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한 거죠. 이거는 고객 정보와 애완동물 정보를 수기로 작성해서 보관을 합니다. 고객 관리 차트는 활용 서식을 참조한다. 우리 지금 이것도 애완동물 미용 중에 고객 정보, 고객 상담 거기에서 맨 뒤에 이제 끝나고 부록 부분에 보시면 활용 서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 프린트해서 이렇게 수기를 작성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는 프린트 다 해놓고선 활용 서식 해갖고 쓰고 관리 차트 쓰고 일단 고객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주면 고객이 이제 수기를 써주죠. 그럼 그거를 전자차트에다 옮기면 되니까 우선은 프린트 많이 해갖고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활용 서식 꼭 참조하시라는 거. 그다음 자, 이렇게 생겼어요. 활용 서식이 맨 뒤에 보시면 제가 이거 이제 해갖고 캡처 해가지고 이제 갖고 온 건데요. 보면 미용 고객 관리 차트 활용 서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맨 뒷부분에 부록 부분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내용은요. 자, 지금 맨 위에 부분만이죠. 밑에 이제 칸 몇 가지 있는 건 제가 이제 체크를 안 했고요. 자, 고객 관리 차트에 고객 성명 써야죠. 이거는 사람 이름 쓰는 거예요. 견주의 이름. 그다음에 견주의 연락처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동물 이름을 써요. 쓰고 이제 뭐 품종을 쓰고 그다음에 나이랑 성별을 표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동물을 보고선 동물을 보고 얘가 누구다라고 맞추기는 조금 힘들죠. 매일매일 보는 아이가 아니면. 그래서 거의 고객 얼굴을 보고 아니면 예약했을 때 체크한 걸 보고 그다음에 동물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갑다고 아는 척을 할 때는 대부분 고객의 얼굴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성명 항상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품종 기록하잖아요. 하는데 뭐 거의 순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마르티스, 뭐 그다음에 푸들, 비숑 프리제, 요크셔 테리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자로도 쓰고 하지만 누가 봐도 얘는 종류가 파악이 안 돼. 막 이럴 때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얼른 이제 주인에게 먼저 기분 나쁘지 않게. 왜냐하면 요즘에는 생각들이 많이 바뀌셔갖고 유기견들도 많이 데려다 키우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믹스견이라는 것에 대한 창피함이나 이런 게 별로 없으시고 정말 애정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지만 좀 구시대적인 얘기지만 그 전에는 품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 강아지 품종 막 이러면 이제 뭐 믹스견이라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애매하단 말이죠. 만약에 말티는 원 컬러로 화이트 컬러만 마르티스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제 견종백과 이제 견종 표준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갈색을 데리고 왔는데 얘가 새로 이번에 된 말티다 수입을 했다 막 이러면서 데리고 오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굳이 싸울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냥 말티면 그 아이는 그냥 말티라고 그냥 갈색 말티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애정 갖고 키우면 반려동물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굳이 그거 갖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는 대로 품종은 기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애매하면 얘가 종류가 이러면 먼저 이제 견주가 얘기를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랑 성별을 꼭 기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노령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원래는 15살까지 강아지들이 산다 막 이랬는데 요즘에 20년도 거뜬하게 많이 살잖아요. 근데 우리 미용숍은 노령견 중에서도 나이가 12살이 넘으면 미용을 안 한다. 이제 그 전에 미용하시는 분들도 트라우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미용을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었는데
얘가 노령견이었고 지병이 있어서 심장약을 먹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미용을 하다가 강아지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뭘 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제 노령견은 두려운 거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제 고객들에게 뭐 요즘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뭐 평가 뭐 이제 뭐 미용실 평가 막 이런 거에 그러면 뭐 우리 아이처럼 나이 든 아이들은 미용도 할 수 없나요? 막 이러면서 올리시는 분들도 꽤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위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많이 우리는 안 되고 혹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여기는 동물병원이 머니까 혹시 호흡곤란이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래도 안정적인 건 동물병원 옆에서 아니면 동물병원 안에 있는 미용샵을 이용해 주는 게 훨씬 더 괜찮으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무작위로 한 번 경험을 했는데 그걸 또 덤벼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나이 꼭 기록하고 또 성별 기록하고 그다음에 우리 필수 사항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성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특이사항 같은 거에 이제 뭐 병력 같은 거 쓰면 되죠. 뭐 수술을 그 전에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약을 먹고 있고 라든가 뭐 가끔 발작을 뭐 일으킨다라던가 아니면 뭐 그 전에 뭐 피부병이 조금 심했었는데 그 부분이 털이 나지 않는다라든가 뭐 이런 거 특이사항에 기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제 아까 이제 서식 보신 것처럼 밑으로 이제 칸이 다 이렇게 많이 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날짜 쓰고 고객의 요청 쓰고 그 다음에 수행 내용은 미용 스타일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고를 란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 차트 내용에 이거는 이제 고객이 다 기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고 고객이 기록하고 나머지는 내가 쓰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기로 작성한 고객 차트를요 전자 차트에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로 작성한 거는 따로 모아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일이 끝나거나 뭐 퇴근 전이나 아니면 뭐 우리 뭐 매니저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누구를 시켜서라도 일단 전자 차트에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고객한테는 그렇게 받고 그 다음부터는 밑에 것만 이제 기록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변동 사항이 있다 하면 전화번호 바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면 변동 사항을 이제 또 기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자 차트에 옮겨서 적는다는 거 꼭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방문할 때부터는 바로 전자 차트에서 이제 뭐 거의 뭐 미용 스타일은 거의 비슷하게들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이제 뭐 동일하다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변동사항은 뭐가 있었다 이런 거 이제 작성을 해 놓으면 좋죠. 자, 그다음에 전화 응대 요령입니다. 자, 애완동물숍의 첫인상이 될 수 있는 전화 응대는 고객 응대 서비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자, 전화 매체의 가장 큰 특징은 음성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자, 음성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우리가 구면이면 이분이 좀 말이 빠르구나 아니면 뭐 이분이 조금 말이 거칠구나 뭐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죠. 되게 바쁘구나. 바쁜 와중에 지금 전화를 받았구나 이런 걸 고객이 이해를 하겠지만 만약에 첫 방문이라 처음 예약 전화를 했을 때는 그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음성을 좀 부드럽게 해야 하며 우리 이제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것처럼 뭐 쿠션 화법이나 뭐 이번에도 또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뭐 웃으면서 해서 응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답변하거나 뭐 빠르게 이야기한다면 고객에게 불만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다음 4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전화 응대의 4원칙입니다. 친절하고 또 정확하고 또 신속하고 또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해야 된다. 자, 우리 이거는 뭐 충분히 뭐 친절, 정확, 신속, 예의 뭐 이렇게 또 쓰고 여기다가 뭐 하나 더 넣어서 뭐 4대 원칙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오지선다예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거는 정말 내기 만만하겠죠. 여기다가 막 다른 거 하나 넣어서 그래서 뭐 맞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사원칙 중 맞지 않는 것은 해갖고 뭐 하나 다른 거
넣으면 거기에 이제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자, 그다음에 전화를 받을 때 요령입니다. 메모지와 미용 예약 장부를 전화기 옆에 놓고 늘 준비한다. 또 전화 메모지는 활용 서식을 참조한다. 메모지 사용의 예시가 되어 있고요. 자, 전화 메모 그 양식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활용 서식에 있는 거를 크게 이제 옮겨 놓은 건데요. 자, 전화 메모예요. 누구누구 님께.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누구 님께는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누구를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뭐 시간하고 뭐 월, 일 뭐 되어 있고, 발신자는 또 누구고, 그 다음에 용건 다음번 미용을 뭐 언제쯤 예약을 잡으라고 하셨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주 오는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한테 뭐 한 달 후에 오라고 하셨는데 그때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로도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러면 용건에다가 다음 날짜는 다음 미용할 날짜를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남겨달라. 메모로 이제 남겨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이제 보낼 수 있죠. 뭐 누구누구 뭐 아롱이의 미용은 뭐 며칠,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그때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예약 시간이 언제 괜찮은데 언제가 좋을까요?라고 메모를 남겨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연락이 안 오면 이제 직접 전화를 하던 메시지를 남기던 그러면 이제 한두 번 방문했던 고객들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메시지로도 다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남기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전화 요망, 뭐 다시 전화하신대요. 뭐 메모 전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 하나 더 추가해도 괜찮긴 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통화자, 이제 누가 전달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여러 명이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전화를 누가 받았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받았는지 모르고 전화를 그냥 딱 끊어버리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화를 했는데 제가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하셨어요. 이대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전달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통화자 누가 통화를 했다. 그리고 누구에게 메모를 남겼다. 이거를 이제 확실히 기록을 해두시면 이제 좀 편하겠죠. 자, 그래서 서식 활용 많이 하시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이제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아야 되고. 자, 근데 참 되게 힘들긴 한데 아니면 뭐 그렇게 해야죠. 늦게 받아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죠. 받고 나서 조금 늦었다 하면. 자, 그리고 환한 미소와 밝은 목소리로 받는다. 또 뭐 인사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자, 고객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또 고객이 필요한 만큼 정보를 제공한다. 뭐 필요한 만큼의 정보는 뭐 어떤 실장님은 언제가 휴무예요?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분한테 이제 케어를 받고 싶은데 혹시 그분이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그러면 뭐 그런 거 이제 전달할 수 있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은 뭐 휴가 기간이에요. 그래서 못 나오시고 뭐 언제 가능합니다. 라든가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는 시간이 비어 있는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필요한 거 그러면 그러면 예약을 언제 중에 하루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다 이제 정보 제공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입장과 상황을 배려해서 정중히 받는다. 또 고객보다 먼저 끊지 않는다. 뭐 이거는 저희 뭐 보통 고객과도 그렇지만 이건 전화 예절에서도 왜 우리 웃 어른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통화할 때도 전화를 이제 먼저 전화를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고 있다 한참 있다가 늦게 끊고 막 이런 것도 우리도 이제 예의범절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먼저 끊지 않는다. 이것도 왜 고객이 전화 들고 있는데 탁 끊어버리면 좀 기분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다음입니다. 자, 쿠션 화법 사용하기 되묻는 거잖아요. 만약에 상대방을 의도치 않게 뭐 당황하게 만들고 그 다음 응대가 어렵다면 죄송합니다만 뭐 고맙습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바쁘시겠지만의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러이러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되묻는 게 이제 쿠션 화법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고객이 기분 나쁘지 않게 또 내가 말이 잘못 나갔다 하면 바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바쁘시겠지만 뭐 제가 뭐 쉬는 날이 이날밖에 없는데 그날밖에 비용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찾아갖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니면 바쁘시겠지만 내에서 단어를 잘 선별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객과 관계를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관계로 증진시키는 응대 방법입니다. 자, 우리 쿠션 화법 사용한 전화 응대. 뭐 미숙한 전화 응대 뭐라고요? 잘 안 들려. 이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게 많이 이제 미숙했던 거죠. 왜냐하면 전화를 이제 작업장 안에서 받으면 옆에서 뭐 드라이기 소리랑 뭐 기계 소리랑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막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차라리 안 들린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뭐 죄송한데 제가 한 5분 있다 전화를 다시 드려도 될까요?라고 물어보고 다시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 예약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뭐 예약 문의셨죠? 이러면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쁠 때는 어쨌든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아야 한다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화는 일단 빨리는 받아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뭐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싶으면 제가 뭐 1, 2분 있다가든 5분 있다간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다시 해야죠. 뭐 작업 중에 전화를 받았다 이러면 강아지를 우리가 케이지에 다시 넣어놓고 보관장에 보관을 하고 그리고 전화를 다시 조용한 환경에서 받는 게 좋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잠깐만요.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바쁜 와중에 전화를 받으면 이런 일이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미숙한 전화 응대였더라고요. 그래서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얘기를 하고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섣불리 그냥 이렇게 해서 대충 확인하고 얘기했다가 이제 뭐 예약이 겹친다거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예약이 됐거나 뭐 그리고 얘가 예약이 됐던 애인데 취소가 됐거나 막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것도 이제 고객에게. 그래서 요즘에는 뭐 워낙 뭐 문자 메시지 많이 쓰잖아요. 톡도 많이 하고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서 몇 시 해서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라고 고객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언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 되는 거고요. 자, 쿠션 화법을 활용해서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예약이 안 되는데요. 막 이런 거 이제 막 자꾸 웃는 게 이게 우리가 평소에 계속 너무 바쁠 때 전화가 오면 죄송해요. 뭐 예약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해요 소리도 안 나가고 예약이 오늘 안 돼요.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막 강아지 막 옆에 있고 이러면 불안해서 이제 막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럴 때도 일단은 전화 시간을 제가 잠깐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빨리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끄러운 데서 전화를 받으면 전화 밖으로 나가는 소리도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자, 뭐 죄송합니다. 평일 뭐 당일 예약이 어려운데 내일 시간은 안 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뭐 찾는 물건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고객이 얘기를 하겠죠. 우리 강아지 뭐 사료를 뭐뭐 먹이는데 혹시 그 사료 거기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뭐 워낙 뭐 옛날에는 사료가 뭐 애기 사료, 그다음에 뭐 어덜트, 그다음에 뭐 시니어 이래갖고 노령견 사료까지 이렇게 나뉘어졌었는데 지금은 워낙 사료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만약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딱 둘러보고 찾는 물건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오늘 주문하면 뭐 다음 주에 도착하는데 뭐 그때까지 괜찮으신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거 아니면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는 우리 샵에서는 그 사료를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어디로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고객에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필요 지식 부분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작성 매뉴얼 구성하기. 자, 고객이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애완동물 미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받아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애완동물의 미용 스타일의 만족도는 고객에게 확인해서 차트에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 응대 시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전화 응대 하는데 이제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요즘에는 고객들이 훨씬 더 뭐 6mm 썸머요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털을요 요만큼만 남겨주시고요, 다리는 남겨주시고 뭐 발등은 올려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6mm 썸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얼굴 하이바 해주시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브로콜리 컷은 어쩌, 그러니까 워낙에 뭐 요즘에 SNS가 워낙 뭐 잘 돼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스타일을 더 많이 아셔요. 그래서 뭐 사진도 미리 갖고 오셔가지고 얘랑 똑같이 해주세요.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빠르게 이제 물어봤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전황 듯이 요구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이 필요한 정보 친절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밖에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한 쿠션 화법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는다. 이게 몰아치면 뭐 괜찮으시겠어요? 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몰아치면 이게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만 물어보고 이제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예약 문자나 전화 통화가 필요한 고객은 미리 기록해서 빠짐없이 안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예약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 당일 예약이 잘 안 되고 거의 뭐 이제 요즘은 워낙에 뭐 한 뭐 일주일, 이주씩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도 까먹고 있어요. 뭐 언제 몇 시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고객들도 까먹고 있기 때문에 미용이 만약에 아침 미용이에요. 그러면 뭐 12시 전에 오는 미용이다 이러면 퇴근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날 미리 예약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뭐 내일 오전 뭐 10시에 아롱이가 미용이 예약되었습니다. 해서 뭐 우리 샵 이름을 써갖고 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보내면 갑자기 이제 문자가 이제 그 견주한테 올 수 있어요. 저 깜빡 잊고 약속 잡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내일 오전에 못 갈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비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오후에 시간이 안 돼서 오후에 이제 예약 잡았던 분들을 뭐 오전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연락만 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오전 예약은 전날 잡는 게 좋고요. 이제 전날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좋고 12시 이후에 예약이 잡혀 있는 거는 와서 아침에 와서 오후 거를 이제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대기 타고 있는 고객들이 또 있죠. 뭐 이렇게 하면 저 그러면 시간 혹시 비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 너무 오래 기다리기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집에서 계속 있다가 달려오겠습니다. 막 이런 분들도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미리 이제 실행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대기 타고 계신 분들 연락해서 바로 예약 잡아서 미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 문자 미리 보내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리고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예약이 펑크 나면 그 시간 뭐 2시간, 3시간 놀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미리 알아서 문자 미리 보내고 그래서 미리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완동물이 생활하는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할 때에는 고객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질문한다. 뭐 그런 거예요. 뭐 얘가 도저히 밖에서 생활하면 안 되는 애인데 밖에서 생활을 해. 그래서 뭐 우리 뭐 진돗개나 뭐 대형견은 밖에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형견인데 밖에서 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픈 사연이 있어. 만약에 고객이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럼 고객이 저희는 뭐 집에서 아빠가 너무 개를 싫어해서 저는 너무 키우고 싶은데 그래서 밖에 공간을 마련해서 얘를 그렇게 키워요. 라든가 아니면 얘는 그렇게 어릴 때 밖에서 자라서 그런지 집 안에다 잡아다 놓으면 또 밖에 나가 있고 또 잡아다 놓으면 나가 있고 뭐 이런 사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아니 왜 얘를 소형견을 밖에서 키우세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물론 그런 말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 막 입구까지 차잖아요. 왜 이렇게 키우지? 막 이렇게. 근데 그거를 굳이 나타내지 말고 사람들마다의 그런 다 상황들은 있으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생활 환경 이제 파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수행 순서입니다. 자, 애완동물숍에 걸려온 전화를 응대한다. 자, 그다음에 전화를 받을 때에는 인사와 함께 숍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전화 응대 시 첫 인사, 안녕하세요. 뭐 서울 애완동물 미용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서울 왈왈 뭐 미용실 실장 김수현입니다.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를 받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애완동물숍의 위치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전화로 위치를 설명하는 일은 어렵고 숍 근처에 찾기 쉬운 곳을 큰 건물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면 되죠. 근데 뭐 요즘 젊은 분들은 그 지도 그 앱 켜놓고 많이들 걸어오고 그다음에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거의 뭐 내비게이션 뭐 틀어놓고 오시는데 근거리에 살고 계시는 연세 드신 분들 또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강아지 이렇게 그 줄 매가지고 오시는 분들 걸어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화로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얘기 꼭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큰 건물에 뭐 여기 어디에 뭐가 있는데 그 건물을 끼고 뭐 들어오셔갖고 맨 밑에 뭐 오시면 돼요. 뭐 조금 한 뭐 1, 2분만 걸어서 들어오세요. 바로 보여요.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제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뭐 위치 안내를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거의 뭐 요즘에는 거의 이렇게까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위치 설명하는 방법은 알아야 모든 연령등이 요즘에 반려동물이 아기부터 조그만 어린이부터 뭐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노인분들까지 지금 다들 이제 키우고 계시니까 이제 설명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미용 서비스의 예약 가능 시간을 물을 때에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을 파악하고 예약 가능한 시간을 안내한다. 뭐 그럴 때 이제 뭐 이분은 오전에만 일을 한다. 아니면 이분은 주말에 일을 한다. 그럼 평일에 잡아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분은 뭐 저녁에만 일을 한다. 그러면 뭐 낮 시간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뭐 저녁에는 시간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괜찮으세요? 물어보고 제가 뭐 낮에는 괜찮아요. 이러면 낮 시간 위주로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 해갖고 뭐 주말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저는 주말에 일을 해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 이제 주말을 그러면 평일이 편하시겠네요. 이렇게 해서 평일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말귀 못 알아듣고 계속 이제 뭐 시간 하나하나 다 부르면 서로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거 잘 안내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뭐 오늘은 뭐 전화 응대 시 미용 시간 예약 안내 오늘은 뭐 오후 5시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뭐 이러고 당일 예약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뭐 내일까지는 미용 불가능합니다. 뭐 모레 첫 시간에 예약을 드리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아니면 뭐 예약이 꽉 차서 취소된 예약이 있어서 바로 가능합니다. 지금 괜찮으신지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애완동물숍에서 걸려온 전화 정보를 기록한다. 고객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간과 뭐 날짜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등을 고객의 동의하에 제공받는다. 그리고 우리 미리 처음 오신 분들 아니면 우리 전자차트에 미리 돼 있잖아요. 그럼 전화 받으면서 바로 검색해도 되고 어떤 전자차트는 전화번호가 그 고객 거 전화번호가 뜨면 바로 누구 이렇게 해서 떠요. 뭐 아롱이 1번, 아롱이 2번 뭐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분의 이제 고객의 그 상황들이 떠요. 그래서 뭐 아롱이 뭐 무슨 일 있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전화 받을 수 있죠. 혹시 뭐 어제 미용하고 갔는데 왜 아롱이 뭐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뭐 이렇게 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친숙한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고객 차트도 그렇게 전자차트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자, 그렇고 자, 그다음에 고객과 애완동물의 정보를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고객과 애완동물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동의서를 받는다. 그리고 웬만하면 동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아지가 우리 그전에는 할머니 한 분이 강아지를 혼자 키우셨는데 뭐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나가셨는데 강아지 따라 나왔다가 얘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샵으로 이제 왔었는데 누구네 집 개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름표를 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해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할머니 뭐
왜 애기 여기 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뭐 우리 누가 거기 가 있었냐고 막 이제 이러면서 또 찾아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는 애완동물의 정보는 명확하게 기록을 잘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고객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처가 가능하겠죠. 자, 우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활용 서식입니다. 자, 우리 또 말씀드렸다시피 자, NCS 학습 모듈, 애완동물 비용, 고객 상담 부분에서 고객 상담 맨 뒷부분 학습 모듈에 나와 있습니다. 학습 모듈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내용입니다.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쓰고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쓰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고객들이 다 읽어요. 읽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기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의 보유 및 뭐 이용 기간, 뭐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와 동물정보는 회원의 가입일로부터 탈퇴일까지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보유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용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동의서는 받으면 무조건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뭐 누구도 나서 볼 수 있는 어떤 곳에 이렇게 뭐 서랍이나 이런 데 간단하게 넣어두면 절대 안 되고요. 잠금 장치가 꼭 있는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뭐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뭐 기록은 3년이고, 뭐 신용정보의 수집, 뭐 처리,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밑에 서식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서식에 있는 내용들을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활용 동의서.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정말 이거야말로 그대로 뽑아갖고 하나도 바뀌는 거 없이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입니다. 자, 동물정보, 그 다음에 뭐 동물 이름, 품종, 성별, 나이, 방문 경로 이런 거 쓰죠. 그러면 뭐 만약에 지인이 추천했어. 그러면 이제 누구네 강아지, 누구네 뭐 누구 엄마 막 이렇게 추천을 했어. 그러면 나중에 아유 뭐 그 추천하신 분을 또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어제 미용 받고 갔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다음번에는 같이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아는 척을 조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에 동물 정보도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인을 받아 놓는 거죠. 자, 전자차트, 뭐 활용 동의서 이렇게 해서 보관해 놓는 거. 이것도 잠금 장치 잘 해놔야겠죠. 전자차트. 네. 자, 그다음에 고객의 인적사항, 이름, 연락 주소, 그다음에 뭐 이메일 등을 작성하고 애완동물의 이름과 품종, 성별, 나이 작성한다. 이거 개체별 특징이라고 했어요. 이름, 품종, 성별, 나이, 뭐 그다음에 병력, 막 이런 거 다. 그리고 고객 등록 카드의 정보를 전자차트를 사용해요. 입력한다. 고객 정보를 입력한다. 우리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 이제 수행 순서에 이제 아까 필요 지식에서 배웠던 거 수행 순서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이거 사인 받는 건 이거 그 다음에 전자차트로 넘겨갖고 작성하는 거는 다음번에는 모아놨다가 이렇게 넘기거나 아니면 그날 저녁에 모아서 전자차트에다가 정보를 입력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애완동물의 정보를 입력하고 그다음 건강 상태와 피모 상태 입력하고 그다음에 생활 환경 입력합니다. 뭐 생활 환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안에서 있냐 밖에서 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할머니 혼자 키우냐 뭐 아니면 같이 키우는데 보호자 중에 꼬마가 있냐 아기가 있냐 막 이래서 보면은 뭐 한 뭐 초등학교 뭐 1, 2학년 아니면 뭐 6살, 7살 이 정도 되는 남자아이들이 키우는 강아지의 상태와 또 여자아이가 키우는 강아지 상태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강아지들도 이제 그 나이대의 또래의 누구를 만나면 되게 반가워해요. 이제 주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다 생활 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에 신생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그다음에 얘만 키우는지 여러 마리가 같이 있는지 고양이와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생활 환경에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애완동물 상태 확인하기 중에서 이제 애완동물의 피모와 건강 상태 이제 확인하죠. 이 부분도 거의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고객관리 차트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 애완동물 상태 확인합니다. 고객과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초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다. 뭐 몸무게 재는 거, 그 다음에 만져가면서 뭐 혹시 뭐 등에 뭐 딱지 같은 거 있는지, 혹 같은 거 만져지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애가 뭐 걷는데 뭐 뒷다리가 이상한지, 다리 앞다리를 계속 뭐 들고 걷는지, 아니면 귀를 계속 흔드는지, 이런 것도 다 기초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태를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피모 상태 확인하고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객과 작업자가 생각하는 피모 상태, 뭐 건강상의 문제가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뭐 고객은 얘가 뭐 집에서 샴푸를 뭐를 써서 뭐가 뭐 피부가 이렇게 일어났어 어쩌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봤을 땐 그냥 피부병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식적으로 이 병원 가셔갖고 진료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뭐 알러지 때문에 뻘개진 건지 뭔지는 이제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때도 이제 얘기했을 때 안정위생관리에서 얘기했을 때 뭐 물을 할머니가 주전자에 물 끓이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게 화상으로 번졌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등에 물이 튄 거를 몰라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미용하려고 보니까 안쪽으로 계속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뭐가 잡히는 게 있어서 보니까 이게 다 화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고객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전문가이니까 그거를 보고 이거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얼른 진료 먼저 보고 오시라고 하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 상태에 따라 뭐 미용실 불이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노령견의 경우가 제일 많죠. 자, 필요 지식입니다. 기초 신체 검사. 우선 작업 기초 신체 검사는 애완동물의 안전과 미용 금액 작성, 그다음에 작업 후에 발생하는 고객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하는 거고요. 기초 신체 검사에는 기본적으로 체중과 체온의 측정을 합니다. 자, 체중은 우리 그런 게 있어요. 3kg 이상은 뭐 금액이 올라가요. 그래서 소형견 몇 킬로 이상은 얼마부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격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객들은 견주들은 미용을 이제 맡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하루나 전날이나 얘가 100g 차이로 돈을 더 내야 돼. 막 이러면 전날 굶겨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중 체크 그거 해야 된다는 거랑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와갖고 쟀는데 이만큼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재달라고 해요, 몸무게를. 그래서 또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거에 너무 많이 놀라지 마시고 웃으면서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자, 체중 체크를 이제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이 심하거나 경계심이 많은 애완동물은 고객 또는 작업자가 안고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체온 체크. 우리 개와 고양이의 정상 체온은요, 사람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목욕물의 온도도 뭐 39도 이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개나 고양이의 정상 체온은 사람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다라는 거, 그거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죠. 자, 그다음에 비정상 체온일 때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왔어요. 뭐 체온이 높아졌을 때 얼음팩을 허벅지 쪽이나 겨드랑이, 목뒤 등 열이 많은 곳에 올려주어 열을 식힌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것도 학습 모듈에 다 나온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정상 체온이 아니면 우선은 미용은 미루는 게 좋죠. 왔는데 얘 지금 체온이 조금 비정상이다. 그래서 조금 높으면 괜찮은데 많이 높다. 그러니까 열이 좀 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조금 이상하다 아니면 조금 찝찝하다 이런 거는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시작했다가 더 큰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아니다 싶으면 미용을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애완동물 체온계죠. 귀체온계랑 그다음에 항문 체온계가 있습니다. 건강 상태 확인합니다. 자, 눈, 충혈, 다량의 분비물, 안구 돌출, 주변 부위 발적. 그러니까 눈이 유난히 빨간 애들이 있잖아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눈이 너무 충혈돼서 뻘개요. 근데 한쪽은 빨간데 한쪽은 멀쩡해. 이러면 한쪽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우선이지 미용실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이런 애들은. 그런 애들은 빨리빨리 이제 보내야 되고, 자, 귀
피부가 뭐 많이 부어 있거나 그다음에 진드기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귀 끝에 이 피부가요 많이 두꺼워져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오음이나 뭐 이런 거 걸리면 애들이 이제 귀에 피부가 많이 두꺼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피부병이 있어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고 받았는데 그런 상황이면 무조건 이제 사진 바로 찍어갖고 보내야죠. 고객한테 보내놓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면 이제 바로 문자를 보내야죠. 얘가 지금 상황이 이래요라고 꼭 치료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뭐 구강, 뭐 구취, 뭐 치석, 흔들리는 치아, 잇몸 발적, 부조, 잇몸이 유난히 뻘겋다 막 이러면 또 문제 있는 거고 또 이빨에서 뭐 피가 난다 이런 것도 문제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신 상태에 너무 말랐거나 너무 살이 쪘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걸음걸이, 다리 절거나 우리가 제일 쉽게 보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뭐 뒷다리를 절거나 뭐 깽깽이로 걷거나 뭐 네 발이 땅에 다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들고 있거나 막 이런 거. 자, 피부 상태 확인입니다. 보면 자 중간에 저렇게 촉감으로 확인해야지 손으로 만져서 피부 상태는 확인이 가능하죠. 자, 우리 피부와 피모는 피부와 털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털의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피부도 확인해요. 중간에 뭐 빠진 부분이 있는지 털이 뭐 지나치게 짧게 끊긴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미용 동의서 작성 요령 뭐 노령의 동물이거나 접종이 되어 있지 않는 어린 동물 또 뭐 과거 또는 현재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수술, 병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뒷감당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거로 인한 트라우마가 또 크게 생겨서 미용하기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학습하셔서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접종과 건강검진의 유무 꼭 확인해야겠죠. 우리 예방접종 3차 이상 안 된 개들은 미용을 거의 안 하죠. 뭐 목욕이나 이런 건 시켜줄 수 있고 뭐 발바닥 정도는 밀어줄 수 있지만 거의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또는 현재의 병력 기록해야 되고 스트레스로 인한 거 뭐 2차적인 증상 나타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미용하고 갔는데 얘가 이상하게 여기서 미용을 하고 갔는데 집에 가면 집에 가니까 의자 밑에서 안 나와요. 뭐 미용하고 갔는데 뭐 밥을 안 먹어요.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거니까 이제 저번에 그러셨는데 괜찮으실까요? 하고서는 미용을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확인 또 하는 것도 괜찮겠죠. 뭐 가셔서 오늘 미용 끝났는데 가셔서 오늘 상태는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라든가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이제 문자를 보내주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조금 좋아졌어요.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미용 주기를 조금 좁히라고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미용 주기를 좀 줄여라. 그래서 익숙해지게 그리고 여길 놀러 온다 생각하고 이제 강아지를 계속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얘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잠깐 갔다 오니까 괜찮더라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첫 미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뭐 밑에 맨 마지막에 사납거나 무는 동물의 경우에는 물림 방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음을 미리. 이 물림 방지 도구 했다고 또 난리 나시는 또 보호자들이 또 계세요. 우리 애는 안 무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그 기자재 관리에서 오리주둥이 이거 봤었잖아요. 그거는 그나마 좀 귀여워 보여요 하면. 그래서 그거라도 도저히 저는 저거를 못 보겠어요 막 이러면 그거라도 깜찍하게 그거라도 물려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행 내용입니다. 상태 확인하는 거, 애완동물의 상태 확인하기. 체온 측정할 때는 애완동물 최대한 안정된 상황에서 실시한다. 깜짝 놀래거든요. 우리 이 수행 순서에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애완동물의 신체 건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수의사의 동의 없이 질병으로 확정하지 않으며 수의사의 진료를 권유해야지. 내가 얘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단을 내리면 안 되죠. 내가 막 선무당처럼 얘 뭐예요? 얘 무슨 병이에요? 막 이렇게 슬개골 탈구가 의심되는데 그런 거 같은데는 괜찮지만 슬개골 탈구예요. 좌골이 뭐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진단은 내가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뭐 털의 엉킴 등 확인할 때는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고객과 함께 확인해야 나중에 뒤에 말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놓쳤으면 바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행 순서. 우리 몸무게 잴 때 이동장 안에 넣어서 재죠. 그 다음에 이동장을 빼고 강아지를 빼고 이동장을 넣어서 그 키로수를 빼면 그 강아지의 체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작업자가 안고 재죠. 그리고 나서 작업자 혼자 가서 재고 그 다음에 무게를 책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 체온 측정은 항문 체온 측정하는 거고요. 자, 항문으로 책정하고 이제 개들은 항문 측정이 제일 많습니다. 자, 고양이는 귀 체온 측정을 하고요. 자, 건강 상태 파악했죠? 자, 우리 이거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미용 스트레스 파악하고요. 자, 눈, 귀, 구강, 정신, 다리 모양 이거 다 확인하라고 했었어요. 자, 미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안내 꼭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고객 차트 확인하고 우리 그 개체별 특징 파악하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애완동물의 최근 건강 상태 고객에게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미용할 때 노령견들 꼭 동의서 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용 동의서는 우리 활용서식 참조하면 됩니다. 우리 활용서식 아까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NCS 학습 모듈에서 맨 마지막 부록 부분에서 활용서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애완동물 미용의 고객 상담 부분 중에서 미용 관리 차트 작성하는 거 이제 오늘 수업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열심히 들으셨나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